포항 수은 오염 사태 이후 포항시가 수은 안정화제를 살포했는데 실질적인 정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 관광도시인 경주도 미세먼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의 냉각제 펌프에서 불이 나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산강이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포항시가 시행한 수은 안정화제 시범 사업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의 효과가 높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포항시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년간에 걸쳐 수은 오염이 가장 심한 구무천 등에 대해 수은 안정화제 용역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수은에 오염된 퇴적토 위에 흡착 효과가 있는 미세한 알갱이에 제올라이트와 활성탄 등을 덮어 수은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안정화제의 유실 가능성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 이 용역 결과가 포항시 구무천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용역사 측은 우선 안정화제를 덮은 퇴적토의 공극수에서 수은 농도가 60% 저감됐고 바지락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생물 내 수은 농축도 40%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콩레이 등 태풍에도 불구하고 안정화제의 유실률은 1-20%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수은 흡착과 확산 방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데이터 부족과 불분명한 실험 조건 등으로 결론을 도출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고 시공사업에 매몰돼 과학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최종 보고서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단체들도 포항시의 첫 수은 대책 사업이 포항시가 구성한 전문가들에 의해 부실 판정을 받아 예산 4억여 원을 낭비하게 됐다며 포항시의 안이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수준 이하의 최종 보고서로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포항시가 이 4억 이상 든 그 용역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포항시는 이번 용역 사업은 사실 모니터링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은 안정화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8분쯤 경주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은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전동기 상부에 감속용 브레이크 패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기와 스파크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고 발전소에서 자체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원전 3호기는 현재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역이 수도권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 사이 홍역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환자 16명 가운데 15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1명은 입원 치료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상대로 증상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해농약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유해농약 대신에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특산물인 부추 재배 농가입니다. 하우스 가장자리에 노란색 띠가 보입니다. 부추에 큰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를 유인해 죽이는 페로몬 트랩입니다. 올해부터 유해농약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겁니다. 동해안에서만 생산되는 방풍나물은 사용 가능한 농약이 한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백강균을 뿌려 진딧물 퇴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농법에서 갑자기 또 전환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친환경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또
농법 같은 걸 또 배우고 이제 몸에 익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농산물별로 사용이 허락된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하고 그 외 농약의 검출 한계는 0.01 ppm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0.01 ppm은 길이 50m인 국제규격 수영장에 잉크 한 스푼 반을 탄 농도로 사실상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관행 농업에 아직 상당히 익숙한 면도 있고 또 우리 이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소비자의 부응에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뿌려서는 안 되는 농약은 아예 팔지 못하도록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 포항시의 복지 예산이 5,745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16,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경로당 4개소를 신증축합니다. 또 사립유치원 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산무 정책과 다자녀 특별 양육비 지원도 시행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13억 원 편성했습니다. 포항시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포항환경운동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2년 전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100% 인상했고 최근 설문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답했는데도 무리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항시가 폐기물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포항시 의회도 인상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 관광도시인 경주도 미세먼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철에 주로 발생하던 미세먼지가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보면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12월과 1월 2달 동안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주시도 올해 96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절기 미세먼지는 그 전국적 현상으로 그 경주시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는 전기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하나뿐인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과 전광판을 안강과 외동, 보문단지 등에 추가로 설치하고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SNS나 긴급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를 하고 또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또 그리고 공무원 차량 이부제 등을 시행을 해서 기상저감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500여 개 경로당과 130여 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경주시는 물론 인근 포항과 울산시와의 정책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말 실시되는 2월 교원 명예퇴직에 신청자 394명 전원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퇴직 희망교원은 공립유치원과 초등에서 104명, 중고등 290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8월 명퇴 예정자 중 다수가 2월로 앞당겨 신청했다며 예비교사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3월 형산강에서 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 이후 수질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조정면허 시험장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수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정면허 취득자 수도 매년 2만 명을 넘는다며 조정면허 시험장이 수상 레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유치 전에 전국 2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경주시와 영천시 등 경상북도에서 6곳, 경기도 6곳, 경상남도 3곳, 울산과 세종시까지 모두 24곳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선 협상 대상을 지정해 오는 3월 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평년 기온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 메마른 대기는 엿새째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날은 맑았지만 바람의 세기가 강했죠. 내일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지만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도 강풍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높은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질은 내일도 무난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1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새벽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안강 제1교회 100만 원, 경주시 간포읍 동아사 지장회 장순례시회 회원일동 50만 원, 영덕군 영산업개발 30만 원, 영덕군 달산 의용소방대 회원일동 2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이민석 이장회 주민일동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농가주부회 10만 원, 영덕군 축상면 게이트볼 개원일동 1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최태광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포항에서 처음으로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포항 연희읍에서 자전거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은 58살 A모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로 측정됐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는 윤 의장은 농가경제 안정과 복지도시 건설 등에 매진했고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의회 간 신뢰 구축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